불암산 밑자락 구릉지에 자리한 서울의 마지막 탈동네 백사마을. 중계동 백사번지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죠. 서울에서 가장 연탄을 많이 떼는 이곳은 한때는 무허가 판자촌 철거민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아기자기함과 정겨움을 기대해 볼 법도 하지만 세월의 흔적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비탈진 동네.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들이죠. 이곳에서는 길고양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날 보러 왔냐? 물론 떠돌이 개들도 있죠. 저마다의 이유로 남겨진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산 지가 지금 훨씬 오래됐는데 한 4, 5년 전부터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전에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주인이 떠나고 홀로 남겨진 녀석부터 아직까지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녀석, 그리고 방치되어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는 녀석들까지. 재개발이 장기화되면서 백사마을에는 개들이 많아졌습니다. 백사마을에는 정말 다양한 모습, 다양한 그 동물들의 삶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요즘 일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처럼 집에서 견주들하고 방 안에서 잘 이렇게 생활하는 반려동물도 있는가 하면 1m 줄에 묶여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다가 여름에 팔려가는 이제 아이들도 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떠돌이 개들을 위한 공동체가 생겼는데요. 동물과 행복한 마을을 꿈꾸는 동행입니다. 현재 이곳에서 보호받고 있는 떠돌이 출신 개는 총 5마리. 모습도 성격도 각양각색이죠. 자, 지금부터 다양한 사연을 지닌 동행 식구들을 만나볼까요? 주인이 여러 번 바뀌면서 결국 이곳까지 오게 된 겁 많은 조이리. 야산을 주름잡던 떠돌이 개로 얼마 전에 합류한 조이. 조이와 함께 구조된 브라보. 사람을 극도로 경계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상 즐거워 보이는 이 녀석들이 동행의 분위기 메이커 망치와 경일이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한 번도 사람 손을 타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목줄을 묶어봤더니 굉장히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어서 이 아이들이 사회화가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그런 훈련을 거쳐서 입양이 가능한지까지 보고 최종적으로 입양이 돼서 좋은 집에 가는 것이 저희 최종 목표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들개가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얼마든지 사회가 품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좀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저희 욕심입니다. 동행에서 생활하는 녀석들은 사람과 함께 지낸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 손에 있는 간식은 편안하게 먹지 못하죠. 바닥에 던져주면 그제야 먹습니다. 아예 사람 곁으로 오지 못하는 녀석도 있고요. 일로 와봐.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억지로. 예. 쟤도 그러니까 사람을 무서워하는. 엄청 무서워하죠. 사람을 무서워하는 조이리.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무서워이! 무섭다고이! 조이라, 괜찮으니까 나와보라고. 응? 순식간에 사라지네요. 브라보 형, 우리 나가지 말자, 알았지? 그래. 녀석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곳 사람들에게 버려졌습니다. 이 백사마을이 좀 갖고 있는 특징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것이 이제 유기도 많이 되지만 지역 주민들이 많이 거두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 개를 거두기도 하고, 또 근처 집에 좀 어려운 아이를 데려오기도 하고, 새끼를 데려오기도 하고. 그녀가 뜨면 백사마을 전체가 들썩입니다. 양손 가득 짐을 들고 할머니는 매일 어디로 가는 걸까요? 벌써 수년째
백사마을에서 배고픈 개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녀석들은 하루 종일 할머니가 오기만을 기다리죠. 맛있다. 맛있다.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 아니 그냥 간이들 배고프니까 그냥 주는 거지. 우리도 배고프면은 괴롭잖아. 사람이고 개고 배고픈 건 똑같고. 식사 후에는 꼭 물까지 챙겨줍니다. 물맛 좋다. 응? 백사마을에는 돌봐줘야 할 개들이 많습니다. 특히 야산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개들이 그렇죠. 할머니는 떠돌이 개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산에서 내려와 졸졸 따라오는 이 녀석은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섭이라고 해요. 공터를 가로질러 어디론가 향하는 할머니와 뒤따르는 섭이. 요즘 할머니에겐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섭이의 짝꿍 깜순이가 컨테이너 아래에 새끼를 낳은 거죠. 깜순이 밥이에요? 깜순이 얘가 사료를 안 먹어요. 사료를 안 먹어요. 사료를 안 먹어서 닭고기나 돼지고기 이렇게 구워줘야 먹지 얘는 안 먹어. 다 먹어요 이거. 어쩐 일인지 며칠 전부터 새끼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이번 겨울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말이죠. 돌아서는 할머니의 발걸음이 무거워 보입니다. 잠시 후 산에서 내려오는 깜순이 포착. 할머니 오늘 메뉴 뭐예요? 돼지고기구나. 잠깐만 이게 냉동인가? 생이구나. 그런데 녀석 자리에서 먹지 않고 고기를 물고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새끼들을 컨테이너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 걸까요? 기대를 하면서 따라가 보지만 그건 아니었네요. 그냥 고기를 땅에 묻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오래 한 탓에 야생성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를 해야지. 다시 고기가 있는 컨테이너 앞으로 이동하는 녀석. 잠시 멈추고 주변을 경계하더니 이번에는 고기를 물고 컨테이너 뒤로 사라집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질 않네요. 어쩌면 컨테이너 아래에 새끼들이 그대로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확인을 해봐야겠죠? 제작진이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컨테이너 아래로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 저 멀리 깜순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새끼들의 모습까지 보이네요. 추운 날씨 때문에 행여나 무슨 일이 생겼을까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최근 들어 섭이와 달리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깜순이는 컨테이너 아래에서 생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꼬물꼬물 정말 귀엽죠?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모습. 역시 모성애는 위대합니다. 깜순아 고생 많았어. 자, 이제는 동행이 나설 차례. 추운 날씨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비위생적인 공간에 새끼들을 그냥 둘 수는 없겠죠? 비좁은 컨테이너 아래로 들어가서 구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바닥을 파내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유 이게 잡아야 될 텐데 그냥 도망가면 어떡하지?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액션. 첫 번째 녀석 구조 성공. 온몸을 불사르는 동행의 행동요원 미스터 리. 두 번째 녀석도 성공. 나오세요? 어떻게 가요? 또 없는지. 그런밖에 없지. 두 마리밖에 없어. 여자. 이거는 뭐예요?
자, 건강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엉덩이가 이제 그런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엉덩이가 지금 상태가 안 좋네. 지가 뜯어먹었나 봐. 이거 봐. 상안 좋네. 이게 이제 깐난이들은 지들이 와서 뜯어먹는 한 거야. 녀석의 꼬리가 많이 상해 있네요. 다리도 뒤에 보면 다리도 어디 보자 가야. 여기 보면 여기 뒷다리 역시 멀었었나? 상태가 안 좋지만 안 좋죠.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한 편입니다. 병원 가봐야 되겠다. 병원 가봐야 되겠지.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만큼 오늘따라 할머니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기가 막히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보시는 건 처음 보시는 거예요? 처음 보죠. 나 저기 봄에 예. 요런 애를 6마리 여섯을 낳았었어. 보냈죠. 예. 딱 요런 애들. 응, 요런 애 요런 컸을 때. 작년에 그쵸, 작년 6월쯤 작년 보냈어요. 작년 6월쯤. 작년. 기르시다가 아니 이제 아니, 이렇게 여기- 돌보다가 돌보시다가 그때 춥진 않았으니까. 근데 또 난 거야 그새 1년 사이에. 교수님도 보시는 건 처음 보시는 얘는 처음 봤죠.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서 죽었나 뭐 보다. 어떻게 됐나 옮겼나 혹시 또 죽었나 보다. 잘못되지 않았나 걱정했는데. 새끼들은 구조했으니 이번엔 섭이와 깜순이 차례. 요거 하나, 하나씩. 얘하고 직접 먹여줘요. 녀석들이 따르는 할머니가 진정제를 먹이기로 했습니다. 막중한 임무를 짊어진 할머니. 하지만 이런 사실을 섭이가 알 리 없겠죠? 예, 할머니구만. 오늘 메뉴는 뭔가요? 섭이가 좋아하는 돼지예요? 아니면 깜순이가 좋아하는 닭? 일말의 의심 없이 진정제가 섞인 음식을 받아먹는 섭이와 깜순이. 오늘따라 더 맛있는데요? 일사천리로 임무를 완료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서는 할머니. 이제는 녀석들이 잠들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네요. 할머니, 나 한 입만 더 줘요. 너무 조금 줬어요. 좀만 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잠들기는커녕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야생성이 강한 녀석들에게는 진정제 효과가 없나 보네요. 먹이를 먹고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섭이를 본 적이 있는가? 아무래도 녀석들 포획은 다음으로 미뤄야겠네요. 그렇게 백사마을의 어둠이 내려앉고 다음 날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성서대학교 학생들이 동행을 위해 봉사활동을 나섰는데요. 늘 숨어있던 브라보가 나와서 반기네요. 우리 한국성서대학교 동물사랑 동아리 동물사랑 동아리요? 이 학생들이 와서 아침에 이제 뭐 애들 똥도 치우고 밥도 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동행에서 지내는 개들이 여러 마리다 보니 치워야 할 청소량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엔 특별히 좁은 곳에 갇혀 지내는 녀석들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학생들과 동행 친구들이 짝을 이뤄 산책을 해보는 거죠. 사람 손길이 낯선 녀석들이 산책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얘도 그럼 하시죠? 둘 다 좋은데. 그럼 두 마리 다? 예빈 학생의 마음을 사로잡은 주인공은 바로 조일이. 얘가 한 7개월 됐나? 6개월 됐나? 애기다. 진짜 너무 귀여워. 야, 잔뜩 긴장했는데요. 누나 갑자기 왜 이래요? 하지마. 예빈 학생 어떠세요? 조일이 보니까요? 좋아요. 예뻐요? 너무 수줍어하고 겁내. 걱정 반 기대 반. 안 오거든요? 근데 잘 가네. 안 가요? 밥 주는 우리 선생님한테 잘 안 가요. 지금 삐졌잖아 그래서. 몰래 와서 밥을 많이 준 거 아니야? 지금 서운하잖아 지금. 서운해. 개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격이 천차만별. 산책이 처음부터 적성에 맞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망치와 경일이처럼요. 오, 이게 산책이야?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이거 매일매일 할까요? 고고! 이쪽으로 가볼까요? 목! 그 친구가 힘이 되게 세가지고 거의 썰매에 끌리듯이 그냥 제가 끌려다녔던 것 같아요. 맛있게 먹고 열심히 운동했으니 다음은 아시죠? 야야 이 똥 치워야지. 다음 코스로 빨리 가요!
똥치고 봐. 아무리 급해도 패티켓은 필수. 처음으로 산책이란 걸 해본 망치와 경일이. 이 정도면은 성공인 것 같네요. 눈을 이용한 친환경 뒤처리까지 깨끗이. 성경학생 아주 나이스. 반면 목줄이 익숙지 않아서 산책할 엄두조차 못 내는 녀석들도 있죠. 뭐야, 얘들은 뭐 산책 시킬 수도 없고요. 잡히질 않으니까. 아우 다들 어디 간 거예요? 산책이 무서워요. 쟤. 가자 조이라. 두렵지만 용기를 낸 케이스도 있죠. 조일이가 그렇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제법 잘 따라오는가 싶었지만 조이라 이리. 역시 산책은 처음이라 그런지 얼마 못 가고 멈춰서네요. 아직 많이 무서운 것 같아요. 몇 번 했는데도 아직 친해지지 않는 거네요. 네. 아쉽지만 조일이의 오늘 산책은 이 정도로 만족해야겠습니다. 그래도 시도를 한 녀석이 기특하기만 한데요. 조일이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시간, 앞으로 더 나아지겠죠? 그날 오후, 얼마 전에 구조된 섭이와 깜순이의 새끼들이 입양되었다는 반가운 소식. 새끼잖아. 잘 지내고 있을까요? 먹긴 먹어요. 마음 따뜻한 보호자의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녀석들. 대박이와 사랑이라는 예쁜 이름도 생겼습니다. 사이좋게 잘 먹네요. 지금 이제 입양하신 지 얼마 되신 거죠? 지금 4일? 5일? 4일 됐나 보다. 4일. 대박이가 있었거든요, 원래 한 마리가. 대박이요? 네, 걔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죽어가지고 얘는 막 펄떡펄떡 뛰어. 있으니까 좀 와서 보고 예쁘면 데려가라고. 얼른 데려가네? 숨도 안 쉬고 데려가시더라고. 대박이를 잃으시고 나서 굉장히 많이 힘드셨겠어요? 많이 힘들었죠. 걔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얼마나 기르신? 대박이도 유기견이었어요. 네. 아니 누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안 됐잖아요. 뭐 사랑받는 애들은 많으니까 돈 주고 사는 거랑 뭐 얘네들 이렇게 오는 거랑 별 차이, 저는 차이를 잘 못 느끼겠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나한테 도움 줄 거 아니에요. 어떤 도움 줄까요? 내가 뭐 슬프고 이러면 강아지들 같이 슬퍼해주고 해요. 정말 어떻게 슬퍼해요? 같이 이렇게 울면 뭐 운다거나 이러면 앞에 앉아서 지네도 막 슬퍼서 막 이렇게 까우뚱거리고 그런 거 많아요. 그런 경험 있으셨어요? 그럼요.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슬퍼서 울고 그러면은 와갖고 막 핥아주면서 울지 말라 그러고 낑낑거리고. 힘이 이렇게 묶어놓은. 안 돼. 이거 봐. 이렇게 되잖아. 얘. 뺏어 먹으려고 가네. 그럼 벌써 좀 얘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대박이가. 얘가 원래 더 컸어요. 꼬리가 아직도 약도 발라주시고. 예, 많이 나섰어요. 아직은 치료 중이지만 좋아지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그러던가요? 곰팡이균. 그래서 이거 연고하고 이제 이거 주시더라고. 이거 발라주고. 섭이와 깜순이를 잡기 위한 2차 작전 돌입. 이번엔 대형 케이지에 녀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넣어두고 들어오면 포획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섭이가 포획 틀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알고 보니 동네에 사는 백구가 음식을 먹으러 들어가자 안심하고 따라 들어온 거였네요. 백구 너 때문에 이게 뭐야? 쥐는 몰라요. 예민한 성격과 재빠른 움직임으로 동행 사람들을 애먹였던 섭이를 드디어 포획했습니다. 백구야, 땡큐. 뭐 그냥 가까이 오면은 그냥 이거 떨쳐로 그냥 하면 되겠지 쉽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예민한. 굉장히 예민해. 백구만 아니었어도 이번엔 이렇게 잡히지만 다음은 어림없지. 얘는 완전 들깨라고 보기에는 계속 사람이 밥을 줬으니까. 예상과는 달리 얌전히 안겨있는 섭이. 그동안 할머니의 손을 탄 덕분에 사람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 보이네요. 사실 섭이가 잡힌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얘가 사실은 그동안 이 동네 떠돌이게 되는 대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소나무 아저씨 몰고 다니고
떠돌이 개들의 대장이었던 섭이. 과연 다른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섭이와 동행 친구들의 합사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함께 떠돌이 생활을 했던 브라보, 조이와는 구면이지만 조일, 망치, 경일이와는 초면이죠. 큰형이 오셨다. 섭이를 격하게 맞이하는 동행의 분위기 메이커 망치와 경일이. 어서와. 동행은 처음이지. 웰컴 투 동행. 곧 익숙해질 거야. 처음이라 어리둥절한 녀석. 역시 제일 먼저 브라보와 조이에게 다가가네요. 잘들 지냈니? 오셨습니까, 형님? 섭이까지 합류하면서 동행 식구들은 총 6마리. 좋은 보호자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습니다. 반려견 행동 전문가, 따뜻한 카리스마의 강형우. 백사마을의 천사 프로젝트를 위해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렛츠고!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백사마을로 한 걸음에 달려온 강훈련사. 천사 프로젝트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오픈 더 도어. 이 지역에 떠돌이 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들을 자꾸 번식하고 문제가 되니까 그 친구들을 좀 우리가 포획해서 잘 훈련시켜서 돌봐서 입양을 보내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또 학생들하고 같이 해보자. 그래서 이제 조그만 모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교육에 앞서 시간이 많이 없겠지만 가장 친해지는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옆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아마 저 친구도 제가 보통 강아지 좋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돌고래 소리 내야 되잖아요. 아 좋아요. 근데 그런 소리도 안 내고 막 만지려고도 안 하죠. 근데 그게 사실은 되게 저 친구한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는 6마리의 친구들을 만나봐야겠죠. 제일 먼저 꼭 닮은 두 녀석. 얘네들은 망치. 저 지금 검정색 강아지는 이름이 뭐예요? 저 친구가 이제 최근에 구조가 돼서 네. 병원에 오늘 오전까지 있다가 선생님 오신다 해서 이제 데려갔어요. 안에 안 보이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목줄을 한번 했더니 너무 싫어해서 어떻게 싫어하는 그냥 난리가 났죠. 네. 학생들도 공감하는 브라보의 목줄 거부 증상. 그다음에 한 번도 산책을 못 시켰어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녀석들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강훈련사. 얘네들 그 사람을 따르죠. 야, 너희 젊어서 좋다, 야. 네 젊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얘네들은 잘 따라 사람을. 6마리 중에서 강훈련사를 반기는 것은 망치와 경일 2마리뿐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쟤는 긴장했나 보다. 저거 이제 오늘 왔다는 애죠. 네. 아, 얘 처음 본다. 새롭게 합류한 섭이도 거리를 두고 지켜만 보네요. 대장이었어요. 저 친구가요? 더 가까이 다가가는 강훈련사. 내가 좀 앉아도 될까? 아이고, 너도 왔구나. 우선은 이 친구가 이렇게 핥는 게 사실 어린 강아지지만 완화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 서병 긴장 풀어. 왜 그러는 거야? 아마추어같이 처음엔 다 그런 거야. 좀 소극적으로 보인다. 왜냐면 얘네들이 좀 이 친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위로해 주는 것도 있고 제가 살짝 움직여 볼게요. 뭔가를 알아챈 듯한 강훈련사. 근데 강아지들이 위로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핥아준다면서요?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같이 동시에 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너는 지금 약하니까 움직이지 말고 있어.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친구가 얘가 오려고 그럴 때 이 사람 내가 조금 더 볼 테니 오지 말라고 계속 가로막아요. 지금도 봐봐요. 봐봐요. 지금 이 친구가 움직이니까 아닌 척하면서 끼어들면서 오지 못하게 하죠. 한마디로 여기서 이 두 친구는 굉장히 성격이 좋고 괜찮은 친구들인데 아마 다른 친구들이 얘네 2마리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할 거예요.
그저 성격 좋은 두 녀석인 줄 알았는데 한 3분의 그동안 다른 친구들은 망치와 경일이 눈치를 보며 지냈겠네요. 얘네 빨리 가야 되겠다 보호자한테. 둘이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형제라면서요. 그럼 다른 데로 가야죠. 아 그래요? 그럼요. 우리 여러분들 혼자 방 써요? 형제랑 방 써요? 걔들도 그래요. 우애가 좋으려면 떨어져 살아야 돼요. 가끔씩 보는 게 좋아요. 그렇구나. 그쵸. 좀 수월하겠네 그러면 하나씩 가면. 아유 그럼요. 하나씩 가야 돼요. 하나씩 가야 돼요. 아이고 쟤 오고 싶은데 이 두세 놈들 때문에 같이 못 오는구나. 얘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친구들을 하나로 보고 싶어 해요. 여기에 있는 개들은 소극적이다. 활동적이다. 제 생각에는 되게 다르고,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은 어딜 가나 잘 지낼 것 같고, 이 친구들은 다른 개가 없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은. 동행 식구들의 본격적인 솔루션을 시작하기 위해 대규모 이동 작업이 한창입니다. 6마리의 솔루션을 진행하기에는 동행의 공간이 협소하다고 판단. 강훈련사가 있는 곳을 찾아가기로 한 거죠. 고맙게도 순순히 케이지에 들어가는 착한 녀석들. 마지막으로 장난꾸러기 형제 망치 경일이를 끝으로 6마리 모두 탑승 완료. 우리 어디 가는 거야? 그때 그 아저씨 보러 간다는데? 신난데. 잘 지내셨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또 다르네요. 키가 굉장히 훤칠했네요. 분홍색 모자도 잘 어울리고. 그래서 몇 그룹으로 조금 나눠서 중요한 건 난 너를 가르칠 거야. 난 너의 행동을 다 수정하고 뭐 조작할 거야. 이렇게 접근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한번 새로운 곳에 우리가 와봤네. 한번 재밌게 한번 여기서 적응해 볼까. 첫 번째 그룹은 성격 좋고 부침성 좋은 망치 경일이 형제. 에이스 멤버답게 목줄도 척척. 이 녀석들에게는 어떤 솔루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물 만난 고기처럼 탁 트인 공간에서 그동안 묵은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망치와 경일이. 마음껏 뛰어놀게 해줬더니 순순히 말도 잘 듣네요. 무엇보다 이 두 녀석은 흥이 넘칩니다. 아이고야, 얘네는 재밌어하네. 쾌활하다 애들이. 쟤네들은 문제 없어요. 쟤네들은 아마 지금 당장 좋은 가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당장 좋은 데로 입양돼도 별 무리 없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쟤네들은 빨리 갔으면 좋겠네요. 깐깐한 강훈련사에게 검증 완료. 얘들아, 컨글래츄레이션. 이제 문제는 남은 녀석들이겠죠. 제가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브라보하고 섭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예 엎드려 있죠. 이런 친구들은 꺼내면 숨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슴을 들고 있는 친구들은 나오면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통계적으로 강아지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저런 장에서 있는 태도를 보고 나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좀 유추가 되는데, 이렇게 낯선 곳에 왔는데도 가슴을 들고 있으면 그래도 적응을 할 의지가 있는 거니까 너무 염려는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목은 강아지 얼굴 보면서 맞추는 거예요. 얼굴에 들어갈 수 있어야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채우기 전에 조절을 다 하고 채우면은 훨씬 더 강아지가 편안해 하지요. 그리고 여기서 손을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냄새를 맡는다거나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억지로 손을 이렇게 넣는 게 가끔씩 이 친구들한테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 보는 거예요. 다가갈 때도 순서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손을 이렇게 내밀 때 지금도 보세요. 좋아요. 저한테 손을 살짝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손을 다시 내밀어 보세요.
겼는지를 했고요.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하기에는 쑥스러워요. 이런 상태라면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천천히 와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코가 얼굴은 가만히 있는데 코가 벌렁벌렁 거리는 건 프리즈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어 있는 상태고 더 이상 가까이 오면 내가 화낼 수도 있어인데 이 친구한테는 그런 게 보이지는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주인이 바뀌고 결국 홀로 남겨진 조이리. 아직은 사람을 믿지 못하는 녀석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봅니다. 슬며시 목줄을 머리에 걸쳐 보는데요. 야, 너 의외로 머리 크다. 조이리에게는 어떤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1단계는 그냥 함께 가만히 있는 겁니다. 조이리가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죠. 예, 옆으로 가보세요. 좋아요, 됐어요. 앉아볼까요? 손을 내밀자 조이리가 피하네요. 손을 내밀지 말고. 그렇죠. 그게 먼저예요. 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아지가 괜찮을 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볼게요. 네. 조이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앉았네요. 잠깐만 일어날게요. 그리고 한 발짝 강아지한테 가까이 갈게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앉을게요. 기다리고. 강아지 옆에 앉을 때는 편안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불안해요. 그렇죠. 무릎을 대야죠. 천천히 일어나고. 최고예요. 손바닥 강아지한테 슬쩍 보인 다음에 한 발짝 가까이 갈게요. 더 이상 피하지 않는 녀석. 한 발짝 가까이 갈게요. 그리고 소파에 천천히 앉아보세요. 아주 좋아요. 손을 이제는 손을 내밀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된 거예요. 아주 좋아요. 조금만 더 옆으로 갈까요? 서로를 신뢰할 수 있어야 완성되는 거리. 잘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손등으로 강아지를 슬쩍슬쩍 이름도 불러주시고. 조인 괜찮아.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보호자의 손길일 겁니다. 처음으로 예빈 학생에게 먼저 다가오는 녀석. 이제는 앞에 앉기도 하네요. 어쩌면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은 조이리가 아닐까요? 그냥 같이 앉아있기도 하고 옆에도 있어주고 간식 주면 간식도 먹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준 것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이 강아지한테 진짜 주인이라고 하는 내가 보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를 첫걸음을 알려줄 수 있어요. 마지막 그룹은 떠돌이 생활을 했던 세 녀석 섭이, 브라보, 조이입니다. 대장인 섭이부터 시작해야겠죠? 공격적이었다면 벌써 공격을 했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네요. 이게 바로 대장의 품격이야. 교수님 많이 놀라셨죠? 섭이는 목줄이 처음이니까요. 해보니까 나쁘진 않아. 근데 애들이 다 순해요. 굉장히 순해요. 설마 산책줄 자체를 거부하던 브라보까지. 네, 역시 브라보는 쉽지 않네요. 얘가 못 견뎌하네요. 다른 아까 저기 섭이보다도 섭이가 훨씬 더 밝아요. 아무도 나를 길들일 수 없지. 우여곡절 끝에 브라보도 목줄 착용 완료. 이렇게 잡아서 살포시. 이제 남은 것은 조이. 녀석에게 목줄을 매는 것은 진섭 학생이 도전해 봅니다. 제 옆에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해줘 보세요. 번번이 목줄을 매는데 실패해서 산책도 한번 못 시켰었는데요. 용기를 내서 배운 대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목줄을 매는데 성공합니다. 못한다 생각하면은 그냥 못해요. 해보지 않은 거는
해보지 않은 건데 그냥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해보지 않은 건데. 근데 얘네들이 그래요. 걔들이 사람보다 훨씬 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줄을 매보지 않았으니까 줄을 맬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해요. 처음 해보니까. 이런 친구들한테는 움직일 수 있는 선택과 기회를 주면 줄수록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맞아요. 움직일래, 가만히 있을래. 움직일래, 가만히 있을래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선택해요. 그래서 계속 움직일 수 있게 가끔씩은 독촉도 해야 돼요. 아, 움직이자. 데리고 저기까지 간 다음에 다시 여기로 오게 할 거예요. 갈 때 그냥 많은 보호자님들이 줄을 길게 잡고 당기면 몸을 빼려고 하는 습성이 생기고 나중에는 회피와 도피의 본능이 일어나서 도망가려고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줄을 당기지 않고 살짝 틀어서 옮기는 거죠. 만약에 이 친구가 안기는 것을 허락한다면 그러면 안 와도 괜찮아요. 완강히 거부하는 녀석의 리드줄을 살짝 들면서 조금씩 이동해 봅니다. 먼저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이 훈련의 1단계죠. 이 정도까지 왔어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줄을 놓을 거예요. 줄 놓을게요. 줄 놓을게요. 줄을 놓기 무섭게 구석으로 도망치는 녀석. 어쨌든 뭐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성공했네요. 구석으로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도망 다녀야 돼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도망친 녀석들 다시 데리고 나와야겠죠? 가자. 먼저 녀석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공간을 탐색하고자 하는 본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가자. 우리 저랑 같이 가운데로 또 데리고 갈게요. 가자. 반복적으로 이동하다 보면 스스로 움직이게 되죠. 그냥 네,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놔두고. 줄을 놓아도 더 이상 구석으로 숨지 않는 녀석들. 그리고 섭이가 제일 먼저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섭이는 냄새 맡는다, 그죠? 드디어 공간에 관심을 갖고 적응을 하려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생긴 곳이었구만. 친구는 냄새를 맡는다는 것 자체가 이곳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고 파악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적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그냥 아직까지는 패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생각에 갇혔다라고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난 모르겠어. 그 순간 섭이에 이어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 조이. 점점 좋아지고 있네요. 그런데 브라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걸 보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공간을 탐색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마지막 단계는 사람에게 익숙해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 학생이 잠자거나 그냥 거기서 책을 보거나 휴대폰을 하거나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 잘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도 안전해요, 그죠? 다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줄 풀어주고 그 다음날 또 오고 오늘과 같은 일을 하고 또 그 다음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열흘 또는 길면 한 달 정도 하게 되면 우리 학생이 오면 반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 친구들한테 제일 먼저 제일 좋은 친구가 되면 그렇게 되면 아마 사람에 대한 적응도 훨씬 더 빠르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새 친구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친구들은 아예 감정을 줄 마음이 없어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애정을 나눌 이유를 아직 몰라요. 이 친구는 아직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혼자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날 놔두면 내가 따뜻한 곳 찾아서 갈 거고 그냥 날 놔두면 내가 알아서 음식 찾아서 먹을 거야. 근데 왜 나를 구조했어? 딱 그런 태도거든요. 그리고 아직 누구하고 같이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개들하고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람하고 가족이 된다라는 것, 그거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는 모습이 없어서 그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밖에서 살면은 안 돼? 저 친구가 그런 걸 원한다잖아. 밖에서 살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뻔히 알아요. 도시는 너무 위험해요. 개가 살기에 도시는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친구를 구조해야 되고 구조해서 한 가정에 정말 멋진 반려견으로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사실은 성질들이 좀 달랐던 친구들이었었거든요. 망치하고 경일이는 뭐 그냥 깨방정이죠. 막 뛰어놀고 장난치고 저도 아까 가서 보니까 정말 그냥 여기가 내 집인 양 놀더라고요. 아니요, 이렇게까지 논 적은 없었어요. 그 짧은 줄에 있다 보니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제한돼 있고 그래서 많이 낑낑대고 비만이 많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뛰어오는 건 처음 봤어요. 보는 것도 즐겁지 않아요? 네. 그리고 우리 조일이는 좀 어땠어요? 우리 레슨실에서 따로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때 좀 꼬리치고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첫 술에 배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가까이 오는 게 보여서 중요한 건 1만큼이라도 발전이 있느냐예요. 1만큼이라도 발전이 있으면 매일매일 하면 2, 3, 4 얼마든지 더 발전할 수 있으니까 발전이 눈에 보였다면 이거는 엄청난 희망이에요. 그리고 지금 안겨 있는 게 너무 편안한데요. 맞아요. 이 내일까지 포근해요. 제 생각에는 이 친구 이렇게 한 열흘 정도만 해주면 우리 학생 오시면 꼬리치고 너무 즐거워할 게 저 친구는 명확해요. 진섭 씨, 지금 우리 3마리하고 같이 줄도 매보고 데리고도 다니고 했잖아요. 좀 어땠어요? 줄 잡고 있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원래는 사람만 있어도 막 불안해하던 애들인데 사람만 옆에 있었는데 막 숨고 막 그랬던 애들인데 옆에 이렇게 앉게 해주니까 되게 고맙고 제가 아까 우리 교수님한테 듣기로는 줄만 매려고 해도 짖고 으르렁거렸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할 때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안 보였다, 그죠? 네. 이렇게 잠자고 일어나면 뭘 느낀다고 했죠? 안전한 사람. 맞아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안전한 사람이다라는 것까지만 알려주면 그 다음날 그냥 그 사람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자주 와서 이렇게 해줘 보세요. 아마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저 친구들이 나중에 우리 진섭 씨가 왔을 때 반기는 모습, 꼬리치는 모습 눈으로 보면 정말 기분 좋아요. 여하튼 오늘 너무 수고했고요. 별거 제가 정말 많은 걸 가르쳐 드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정말 좋은 보호자 만나서 좋은 곳으로 입양되기를 같이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한 해 평균 버려지는 유기견은 6만 마리. 동행과 같은 사립보호소와 달리 국공립보호소에서 녀석들에게 주어지는 죽음의 유예기간은 단지 15일 안팎이죠.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유기견이 오지 않는 주인을 기다리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호받고 또 반려견이 될 수 있는 일정한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보호자를 찾아가는 것이 그 친구들의 전 온 삶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 유기견을 위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느 카페와 다를 게 없어 보이는 이곳은 유기견 보호센터인데요. 여기에 모인 녀석들은 생김새도 나이도 이곳에 오게 된 사연도 다양합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소리. 산에서 생활하다 이곳까지 오게 됐죠. 이 리본센터는 저희가 최초로 그 유기동물 분양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초기 단계인 줄 몰라도 현재 한 90%가 넘는 그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분양률에는 이유가 있겠죠. 이곳에서는 체계적인 사회화 교육은 물론 철저한 건강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광견병과 종합 예방 접종이 있는 날입니다. 주사는 싫어요. 제일 먼저 소리 차례. 아유 착하다. 성격 순하네. 네. 저건 뭐지? 먹는 건가? 착하다.
먹는 게 아니었어. 울었어. 애들이 뭐 다른 어떤 질병에 노출돼 있는지 먹고 놀고 다른 애들과 조화롭게 재분양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보호 관리가 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까지 마친 녀석들은 보호자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보호자들 역시 입양 동의서를 작성해야겠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다는 사실에 설레고 들뜬 보호자들. 지금은 낯선 리드줄도 금세 익숙해질 겁니다. 역경을 겪던 중에 이제 좋은 가족을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떠돌이 개가 될 뻔했던 소리도 좋은 보호자를 만났습니다. 소리야, 행복하렴. 강아지들이 이제 좀 되게 불쌍해 보였어요. 안타까워서 오자마자 좀 울고. 많이 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 마시고 이제 집에 갈 때쯤 봉식이를 봐서 그때 저희가 입양하자고 해서. 다른 강아지들은 다 입양이 진행이 다 된 상태고 저희 애기만 이제 한 마리만 남은 상태고. 매체나 요즘 유기견에 대한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유기견을 키우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결정하게 됐어요. 앞으로 더 행복하게 같이 놀러 다니고 제가 취미가 캠핑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제 맛있는 것도 먹이고 살도 좀 찌어야 되고 그럴 계획입니다. 럭키가 이제 저희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들, 엄마 아빠가 생기는 거랑 가족처럼 함께 잘 지내고 싶어요.